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 건강한 치아. 하지만 치아의 상태는 간과되기 일쑤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음식을 잘게 잘 씹는다는 것은 이를 치료하는 고이 하나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와 그 주위의 이들도 전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이 치과 치료의 수명과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씹고 계신데 문제는 모든 하중을 어금니로만 받다 보니까 어금니들이 좀 빠르게 망가지는 경향성이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과에선 오셔야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난 후엔 치아가 손상돼도 재생되지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삶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치아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선의 치료로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조지봉 원장. 치어를 바로잡아 올바른 교합을 만드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신형건 원장. 치과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방문이 망설여지는 곳으로 꼽힙니다. 치료 과정에 대한 공포감 때문인데요. 정재호 씨도 같은 이유로 오랜 통증을 방치했습니다. 아픈 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일단 치과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비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좀 미뤄왔다가 조금 상태가 심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평소에도 계속 아팠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원활하게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일하다가도 한 번씩 아프면은 업무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많이 불편했죠.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선 여러 검사가 필요한데요. 먼저 치아로 센서가 부착된 장치를 물어 치아에 가해지는 부하를 측정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와 치아가 보이게 웃을 때의 모습을 촬영해 얼굴의 균형도 확인하죠. 파노라마 촬영으로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실 이제 앞니 쪽도 조금 이제 사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이 느끼시는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씹을 때 식사가 좀 어려우신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인만 느끼시는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앞니와 어금니가 부러지고 빠진 치아가 있습니다. 남은 치아들도 잇몸이 많이 녹은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시작은 아마도 그냥 이 한두 부분의 충치였을 겁니다. 물론 이제 충치라는 게 양치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의외로 주위 둘러보면 양치질 굉장히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충치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충치를 만드는 것은 이와 양치 습관도 있지만 입안에 항상 상주와 사는 그 세균들의 조성이 어떠느냐가 이 충치의 활성도를 결정을 합니다. 검사 결과 보시다시피 입안의 세균 상태가 많이 불리하신 편이라 충치가 남들보다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 어금니는 살려쓰기 힘들 정도로 부러져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앞니도 많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치아의 뿌리가 건강하게 남아있는 편인데요. 살려 쓸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리고 불가능한 치아는 발치해야 합니다. 구강의 위생 상태도 개선해 치료 효과를 높일 겁니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음식을 어금니로 잘 씹을 수 없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이 앞니가 보기가 좀 안 좋으신 것도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일종의 임시 치아 같은 걸 최대한 빨리 만들어 드려서 그 임시 치아로 사용을 하시면서 보기에도 좋고 자신감 있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어금니와 앞니 쪽 치료를 투트랙으로 각자 진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치료를 진행하면 가상으로 구현한 모형처럼 가지런한 치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관리도 열심히 해야 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좀 사실 충격이었어요.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살릴 수 있게 그리고 치료 계획에 맞게 저도 관리도 잘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치아의 뿌리는 치주 인대에 의해 골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주 인대에 이상이 생겨 골 조직과 치아의 뿌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치아를 유착치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코 안쪽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다른 치과에 가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여기 오게 돼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아픈 건 당연히 있었죠. 아픈데 이제 뭐 요 안에 있는 치아를 어떻게 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치아가 안쪽에 이제 하나 바뀌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치아가 없어서 뭐 씹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많이 안 좋았죠. 치아도 많이 삐뚤삐뚤하고 이제 치아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묻는 것도 지금은 마스크 끼고 좀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뭐 잘 웃지도 못하고 웃을 때도 입 다물고 웃고 이런 게 조금 심했죠. 박정도 씨는 만 6세 정도에 나와야 하는 치아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교합이 무너졌습니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 힘이 과하게 가해져 치아가 깨지거나 충치가 생기기도 했죠.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해 치관 절제술로 유착치의 머리만 잘라내 공간을 확보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신경치료로 보존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에 앞서 교정치료로 교합을 바로잡아주고 있는데요. 윗니와 아랫니가 잘못 맞물리고 치아가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교합을 맞추는 게 중요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고 아랫니가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랫니가 윗니를 오히려 이렇게 물고 있는 관계였어요. 이제 전문 용어로 반대결합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같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니들을 뒤로 당겨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으로만 좀 맞출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윗니를 덮은 아랫니의 위치를 교정해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맞춰가는 단계인데요. 오늘은 기울어진 치아를 세워 확보한 공간에 임플란트 2개를 심을 예정입니다. 치료에 앞서 전문 분야가 다른 두 의료진이 치료 계획을 공유하죠. 협진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안에 살짝 미는 걸로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고 식립을 하고서 뼈에 붙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그 공간을 밀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위에 치아 머리가 올라갈 때 부딪히지 않도록 조금 더 교정을 진행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도 씨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엔 치아 손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발음에 문제가 생기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죠. 오른쪽에는 이 하나가 제대로 나질 않아서 이끼리 맞물리는 교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상태로 좀 어린 시절을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왼쪽 한쪽으로만 식사를 장기간 오래 하셨고요. 왼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이 하나는 이미 많이 상해서 이를 발치한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남아있는 어금니 2개 중에서 하나도 충치가 너무 심해서 살려 쓰기에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병원을 찾은 탓에 발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치료가 가능한 치아를 발견한 덕분에 자연 치아를 남길 수 있게 됐죠. 어금니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어금니를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제 위치로 천천히 세우면서 원래 이가 있어야 할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 빈자리 2군데에 오늘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원래 이 개수에 맞는 아래 위 교합, 씹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광대뼈 밑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부위의 치아가 상실되면 밑으로 내려앉아 잇몸뼈가 얇아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잇몸이 뿌리를 단단히 지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악동을 밀어 올리고 그 자리에 뼈를 이식해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식립합니다. 자리를 잡고 나면 저장력을 80에서 90% 이상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안쪽 잇몸뼈가 약한 부분들은 잇몸뼈 이식과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원래 정상적인 뼈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되어서 뒤쪽에 살려 쓰는 이와 함께 잘 씹을 수 있는 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제거한 교정용 철사를 다시 달아줍니다. 아직은 임플란트에 보철이 올라갈 공간이 부족해 치아를 조금 더 세우고 전체적인 교합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눈에 띄게 가지런해진 치아처럼 박정도 씨의 자신감도 한층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니까 거기에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앞니 자체도 많이 펴져가지고 뭐 제가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정기적으로 치과 자주 오면서 좀 치과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좀 떨쳐버리고 좀 치과로 좀 친하게 지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배세환 씨는 내원 당시 치아 속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치수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극심했죠. 올해 5월달에 이 충치가 어금니 충치가 좀 심해져서 그때 방문을 하면서 좀 치아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충치가 심하고 몇몇 치아는 과거에 부러져 없어졌습니다. 그 근처의 치아들은 쓰러져 있었죠. 임플란트를 심기에 앞서 교정 치료로 공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좁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치아를 깎고 보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을 택했죠. 잘 같이 맞을 수 있는 관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교정할 때는 치아를 붙여서 교정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한 임플란트 아닌데 조그만 미니 스크류라고 해서 작은 임플란트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잇몸에 심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야 될 치아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치아들은 딱 움직이지 않게 버티고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 움직여야 될 예를 들면 이제 쓰러진 치아겠죠. 그런 치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해 공간을 확보한 후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배세환 씨처럼 치아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면 맞물려서 저작 기능을 해야 하는 위쪽 치아와 인접 치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벌어진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어 충치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원래 쓰러졌던 치아들, 안 좋았던 치아들을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께서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심으시고 없던 치아의 위치를 맞춰주시는 걸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치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치아를 부착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의 인접 치아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교합이 잘 맞춰진 만큼 식사할 때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교정 파트의 도움을 받아서 옆에 있는 쓰러진 이들도 제 위치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물림과 씹히는 것들이 균형 있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바로 협진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치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치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세균 치료를 받고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해서 안 된다 생각해서 치아 관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도 아마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뭐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상실되거나 살려 쓸 수 없는 치아를 대신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년 전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은 김재동 씨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빨을 하나를 빼고 나면 그쪽으로 이제 음식을 씹지 않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이제 그 음식을 계속 씹다 보니 또 한쪽이 또 어느 이빨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그 잇몸 상태가 안 좋은 이빨하고 해가지고 14개를 그때 제가 1차로 그 해외에서 제가 그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치조골이 파괴되고 아래턱에 자연 치아에까지 영향을 줘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거기 임플란트 했던 자리도 잇몸이 안 좋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원래 그 제 이빨을 가지고 있던 부위도 잇몸이 안 좋아지고 16개 정도 다시 또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와서 치료를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금니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다 보니 앞니로만 식사를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 결과 앞쪽의 치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랫니는 골 파괴가 진행돼 뽑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 쓸 수 있는 임플란트는 재보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잇몸뼈가 남은 곳엔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 심고 연결된 보철물을 통해 씹는 힘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했죠. 그대로 또 앙 다물어 보십시오, 선생님. 네, 좋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보통은 이제 이가 좀 약해지거나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를 살리지 못할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를 망가뜨리는 어떤 이유, 보통 이런 경우는 세균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임플란트만 들어갔을 때는 임플란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잇몸은 내나 잇몸이 염증이 계속 새어 있거나 아니면 안에 세균이 자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새로 임플란트가 교체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시 잇몸 주위에 있던 기존의 염증 같은 것들이 임플란트를 재차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를 유지하거나 제거하고 살려 쓸 수 없는 자연 치아를 발치한 후 뼈 이식으로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임플란트도 정확한 위치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플란트가 탈이 나거나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는 임플란트 빼고 새로 임플란트를 넣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그 임플란트를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가 예전에 하신 게 탈이 난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요 그래프들이 얘기하는 게 입안에 사는 세균들입니다. 저 세균의 숫자만 좀 줄여주고 조절을 해줘도 지금 조금 약해져간 기존의 임플란트도 충분히 살려서 빼고 다시 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태와 임플란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지금 이 최종 보철의 수명을 더 늘리고 식사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목표로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관리를 해드릴 거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치태 염색제로 치태가 낀 부분을 붉게 물들여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검사를 해보면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잘못된 양치질 습관을 바로잡고 칫솔이 잘 닿지 않은 잇몸 사이사이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세균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균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이솔질 들어갈 거거든요. 치위 생사가 직접 이솔질을 해주는 전문가 이솔질로 잇몸 사이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하고 잇몸을 적당히 자극해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임플란트를 심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를 열심히 해 큰 치료를 할 일 없도록 노력할 겁니다. 사실 뭐 예방 관리든 임플란트든 모든 치과 치료가 사실은 이제 사후에 이제 받게 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이빨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평상시에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치과에 들러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진단을 받아보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확대되기 전에 그 사소할 때 그때 치료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승각 씨는 10년 전부터 여러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잇몸에 문제가 자주 생겼기 때문인데요. 1년 전엔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일부러 하고 있었는데 임플란트 한 한쪽이 이게 높낮이가 틀려서 음식이 잘 안 씹히고 그다음에 그걸 억지로 씹으려고 하는 게 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람의 인상도 달라지고 거기다가 무리하게 하니까 잇몸이 자꾸 씹히더라고요. 아래 어금니가 빠진 걸 방치한 탓에 저작 기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를 진행해 정상적인 치관 형태를 이룰 수 없었는데요. 나이를 고려해 교정 치료 대신 치아를 다듬어 신경 치료를 하고 보철을 통해 치아의 높이와 형태를 재설계했습니다. 잘 씹을 수 있는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켰죠. 뭐 전반적으로 잇몸이 좀 약하시기도 했지만 그 오른쪽 위에 어금니 쪽이
유독 잇몸이 좀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셨어요. 보통 우리가 만성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 군데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었고 임플란트 이 뿌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위쪽 이 자체의 높이와 형태 그리고 다름 정도가 좀 많이 심해서 그 왼쪽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씹어도 잘 안 씹히시니까 계속 오른쪽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시는 상태였죠. 골파괴를 일으킨 원인을 치료해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교합을 회복했습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정기적인 검진으로 치아 건강을 지킬 겁니다. 아래 위 이를 같이 치료를 들어가서 위아래가 밸런스 있고 균형 있는 보통 아기가 맞다고 표현합니다. 교합이 잘 물리도록 그런 형태로 위아래 이를 교체를 함으로써 나중에 오른쪽 위에 이를 해넣은 시기까지 왼쪽으로 잘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를 다시 만들어 드렸었죠. 치료를 받는 동안 황승각 씨는 음식을 잘 씹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되찾고 싶었죠. 그 간절한 바람이 이젠 평범한 일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맛있게 잘 씹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음식을 한두 번 몇 번 씹으면은 음식이 잘게 부서지면서 그 특유한 맛을 내는 걸 있잖아요. 그 혓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 씹을 수 없을 때는 그런 건 못 느꼈지요.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그 이제 치간 치솔 사용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소형 칫솔 그거를 해가지고 저기 임플란트 부분하고 잇몸 부분하고 사이사이를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관리해야지요. 치아는 조화가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의 문제가 되기 쉽죠. 지금부터라도 치아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100세까지도 씹는 즐거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날 구강 상태만 간단하게 보고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오시면 정밀 검진이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정 치료도 같이 병행하든가 아니면 다른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지도 판단해서 그런 모든 옵션들을 환자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편하시다면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초래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좀 차근히 들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위생 관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치아라는 게 씹을 때 계속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아무래도 무리하게 과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위생 관리와는 별개로 치아의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한 음식을 오래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이를 갈거나 깨무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그 외에도 전신적인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그리고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도 분명히 치아와 잇몸병을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조절하는 것에 신경을 쓰신다면 성공적으로 치과 치료한 부분들이 오래 유지되고 편안한 식사를 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